대구 총선 후보들이 지방분권 개헌에 앞장서기로 약속했습니다. 4.13 총선 후보들의 공약과 면면을 살펴보는 열전 현장. 오늘은 경찰 출신들끼리 맞대결하는 영천시 청도군 선거구로 가보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불투명하게 쓰이고 있다는 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1년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고 주민들 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동해안 최대 규모로 조성된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이 하반기 임시 개원을 앞두고 시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종일 포근하겠습니다. 낮 기온이 어제보다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다만 늦은 밤부터는 봄비치고는 제법 강한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내일 낮이면 이 비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봄 날씨는 좀 화창해야 좋은데 오늘은 다시 비 소식입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건 아침과 낮 시간에는 구름만 많이 끼면서 활동하는 데 크게 불편하진 않겠고요. 늦은 밤부터 시간당 1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서 우산을 써도 옷이 좀 젖을 정도로 많이 내리겠고요. 내일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50mm 정도로 봄비치고 양도 제법 많겠습니다. 하늘은 다소 흐리겠지만 기온은 어제보다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 22도 예상되고요. 안동 21도 가리키겠습니다. 하지만 밤부터는 비가 내리면서 찬 공기가 유입되겠고요. 내일은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구미을 후보자 토론회가 어제 대구문화방송에서 열렸습니다. 새누리당 후보와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후보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습니다. 권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으로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장석춘 후보와 공천 탈락 후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태환 후보 모두 위기에 빠진 구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구미의 옛 명성을 되찾고 50만 글로벌 신구미 시대를 이끌어 나갈 새 인물을 찾아야 합니다. 새 인물은 저 장석춘에게 맡겨주십시오. 구미의 명예와 자존심을 되찾도록 저 김태환은 마지막 저의 정치 인생, 생명을 구미와 오공단의 성공을 위해서 다 바치겠습니다. 구미공단 활성화에 대해서는 첨단 업종 중심의 전환이 필요하고 백화점 입점 필요성에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상호 질문 시간에는 두 후보 간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태환 후보는 장석춘 후보의 민노당 가입 경력을 문제 삼으며 노조위원장 출신 국회의원은 기업도시 구미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구미는 많은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노동운동으로 성공하신 분을 이렇게 국회 대표를 뽑는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느냐. 장석춘 후보는 김태환 후보가 구미 사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외지인과 근로자를 무시한다고 주장하고 김 후보 장남의 병역 기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노동조합 했던 사람이 어떻게 구미에 출마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구미 인구의 85%는 김 후보님이 말씀하는 외지인입니다. 그리고 절반 이상이 근로자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오늘 낮 11시부터는 고령 성주 7곡 후보자 토론회, 오후 1시 25분부터는 대구 동구갑 후보자 토론회와 합동 방송 연설회를 생방송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지방분권 개헌에 의지가 있는 대구의 총선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대 국회에 들어가면 지방분권 개헌에 앞장서기로 약속한다는 뜻에서 협약서에 서명까지 했는데 이 약속 지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분권 개헌 협약식에는 대구에 출마한 총선 후보 13명이 참석했습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여야 주요 정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참석해 지방분권 개헌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20대 국회에 들어가면 지방분권 개헌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방분권 개헌 청원 대구 경북 본부는 지방분권 개헌의 의지가 있는 대구 경북 총선 후보 27명을 최종 선정했는데 20대 국회 구성에 앞서 미리 불을 지피기 위해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분권 이야기를 못 했는데 앞으로 아마
20대 국회가 등장되면 권력 구조는 말할 것도 없고 지방 분권 개헌에 대해서 활발하게 논의가 대상이 될 거로 믿고 있습니다. 협약서에 서명한 후보들을 중심으로 20대 국회에서 개헌 특위를 구성하고 내년 대선에서 정당의 제1공약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지방분권 개헌을 발의를 해서 다음 대선 후보들이 지방분권 개헌을 공약하고 다음 정부는 지방분권 체제 아래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행사를. 협약식을 연 지방분권 단체들은 앞으로 전국의 후보 명단을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발표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선정된 후보들이 약속을 지키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4.13) 총선 대구 경북 지역 격전지 후보들의 공약과 면면을 살펴보는 열전 현장 순서입니다. 오늘은 경찰 고위 간부 출신들의 맞대결로 관심을 끌고 있는 영천시 청도군 선거구로 가보겠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지방경찰청장 출신의 새누리당 이만희 후보는 힘있는 여당 후보로 당선돼 지역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영천 시민의 선택과 새누리당의 당심을 받은 겁니다. 저 새누리당의 후보 이만희가 당연히 저는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청장 출신으로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나선 최기문 후보는 방위산업체 유치를 통해 일자리 만들기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영천 청도 지역에 든든한 대기업 투자를 유치를 해서 이 지역 젊은이들이 일자리 걱정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새누리당 이만희 후보는 대구 지하철 영천 연장 조기 추진 등 광역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6차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과 인구 증가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정치를 시작하는 사람으로서 늘 초심을 가슴속에 새기고 오로지 국민님들만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런 정치인 되겠습니다. 무소속 최기문 후보는 당선되면 새누리당에 복당해 광역 전철망을 구축하고 남북 제6축 고속도로를 청도까지 연장하는 한편 대학교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경선 과정에 승복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잠시나마 당을 떠나서 이번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당선되면 당으로 복귀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을 물리치고 공천 티켓을 거머쥔 새누리당 후보의 손을 들어줄지, 당선되면 새누리당으로 복당하겠다는 무소속 후보에게 표심이 돌아갈지 경찰 출신 후보 간의 맞대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에게 지급돼야 하는 지원금이 불투명하게 쓰이고 있다는 보도 지난해 몇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공동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억 원에 이르는 지원금이 엉터리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찾은 청도군 운문면 상수원 보호구역의 한 마을. 죽은 사람이 지원금을 받는 정황까지 나오면서 청도군은 지난해 전면 조사를 한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사람 가짜, 여 지금 거주도 안 하는 사람, 요 조용히 대번 하도록. 이 사람 어디가 도장 받았노? 이건 아니고 이것만 아닌 게 아니라 전부 가짜인기라 그러면 이건 아니고 감수가 뿌리더라고 현재 이장이. 이 때문에 지원금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7년간 8년간 내려왔는 돈을 한 개도 나는 구경도 못하고 돈은 내려왔는 근거는 있어요. 근거는 있는데 배째락하고 모린다하고 안 해줄락 합니다. 매년 5억 원 정도의 지원금 가운데 일부는 버섯 재배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로, 일부는 마을회관처럼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에 쓰이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운영비의 경우 매년 200만 원에서 800만 원 가까이 지급됐지만 마을 주민 대다수는 이런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됐습니다. 통장으로 분명히 나갔다. 이 통장으로 매달 며칠 날 이거 줬다. 200만 원 이거 줬다. 이거 줬다 근데 우리 통장은 안 들어왔지. 그게 어디 갔느냐. 일부 추진위원들의 결정으로 지원금이 배분되는 만큼 마을의 통장이나 버섯 사업용 통장, 직불금 통장 등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했지만 아무것도 지켜진 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회의를 2번 한다든가, 그다음에 서로 간에 또 감사를 또 마을별로 준다든가.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불투명한 지원금, 주민들의 갈등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동해안 최대 규모 5,200여 헥타르에 조성된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이 하반기 임시 개원을 앞두고 시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핵심 시설인 시드볼트와 알파인 하우스, 호랑이 숲도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보도에 정윤호 기자입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의 전체 면적은 5,200여 헥타. 이 중 200여 헥타에 26개의 정원을 비롯해 방문자 센터 등 각종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핵심 시설은 세계 최초의 산림종자 보관소인 시드볼트. 지하 벙커에 마련된 보관소는 항상 영하 20도를 유지하며 핵 공격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이 병에는 1,000개의 종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천립이라고 합니다. 이 천립병 하나를 한 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드볼트에는 이 같은 종자 3만 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023년까지 50만 점을 입고할 계획이고 장기적으로는 200만 점을 입고할 수 있는 규모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정도 규모라면은 세계의 모든 산림 종자를 저장해도 될 정도입니다. 시드볼트 옆 연구동에선 시드볼트에 입고될 산림 종자를 분류합니다. 연구원들이 사용하는 최신 현미경은 3D 입체 화면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종자를 분류하고요. 불량 종자 같은 거를 정확하게 선별할 수 있습니다. 고산 식물원인 알파인 하우스도 국내에서 처음 도입된 시설입니다. 온실이 아닌 고산 식물용 냉실입니다. 머지않아 알프스의 고산 식물이 이곳으로 도입됩니다. 3개 대륙에 있는 그런 식물들을 수집할 예정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 기후 변화에 취약한 그런 정도를 수집해서 그리고 연구를 진행할 그럴 예정입니다. 4.5헥타의 호랑이 숲에는 올 6월쯤 호랑이 3마리가 들어옵니다. 하반기에는 제한된 공간이긴 하지만 백두대간을 활보하는 호랑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백두대간 수목원은 시험 가동을 거쳐 올 하반기 임시 개원합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어제가 제71회 식목일이었는데요.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포항에서도 나무 심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산불 발생 지역에 나무를 심었는데 이제는 재선충병 확산에 대비해서 식목의 수종도 변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에 길까지 내고 트럭으로 실어 날라도 재선충병으로 말라 죽은 소나무는 끝없이 나옵니다. 숫제 소나무를 모두 베어내기에 이릅니다. 벌거숭이가 된 산에 새 옷을 입히기 위한 식목 행사가 열렸습니다. 남부지방 산림청과 포항시 공무원, 주민, 흥해 서부초등학교 학생 등 200여 명은 포항시 흥해읍 북송리 산 1헥타르에 산번나무 3,000그루를 심었습니다. 꼭 자기 키만한 어린 나무를 심는 고사리 손들은 나무에 이름표를 붙여 무탈하게 자랄 때까지 보살필 것을 다짐합니다. 나중에 다시 왔을 때 나무가 많이 커서 열매가 자랐으면 좋겠고 잘 컸으면 좋겠어요. 죽지 않고. 주민들도 벌겋게 말라 죽은 소나무가 보기 흉했는데 새 나무를 심고 나니 개운해졌습니다. 옛날에는 소나무만 수복 있었는데 앞으로 또 그 벚꽃나무를 갱신하고 나니까 마음이 깨비하고 좋습니다. 벚나무가 숲을 이루는 10년쯤 뒤에는 장관을 이룰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선충이 극성인 곳은 소나무를 모두 베어내고 아예 수종을 바꾸는 방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모두 베기를 해서
재선충에 재감염되지 않는 아주 경관적으로나 목재로나 우수한 낙엽수로 이렇게 수종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만 해도 변하지 않던 식목 수종이 재선충병이 확산되자 소나무는 급속히 퇴보하고 편백이나 벚나무 등으로 수종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한 초등학교의 교문이 돌담으로 막혀서 어린 학생들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알아봤더니 결국은 어른들의 돈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천여 명의 학생이 다니는 경주 시내 한 초등학교입니다. 후문을 열고 나서자 높이 2m 담이 앞을 막아섭니다. 통학로가 없어진 겁니다. 1학년이랑 2학년 때는 여기로 가서 많이 편했는데 이제는 길이 막히니까 맨날 운동장을 들려서 가야 되고 그래가지고 많이 불편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 길이 막힌 건 지난해 9월부터입니다. 땅 주인 서모 씨가 더 이상 사유지를 통학로로 제공할 수 없다며 돌담을 설치했습니다. 2001년 개교 때부터 도시계획상 도로로 분류된 사유지였지만 당시 그 땅을 사들일 것으로 보고 후문을 설치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내 용기 싫으니까 여기 주치를 피해달라고 정평하게 내가 몇 번이나 찾아가고 몇 년을 찾아가가 그 땅부터 내 땅 사는데 그 얼마나 땅 좀 막았겠어요. 결국 통학로로 쓰려면 서 씨에게 땅을 사야 할 상황. 하지만 경주교육지원청과 경주시는 이미 3년 전에 매입 계획을 세워놓고도 미루고 있습니다. 경주시에서 그 땅을 사야 될 그런 입장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또 계속 경주시에다가 일단 그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일단은 그 땅을 좀 사야 이번만 해결이 안 되겠나. 어른들이 수년째 문제 해결에 손을 놓은 사이 일부 학부모들은 집회를 열고 통학로 안전 대책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줄인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포차 매매업자로부터 의뢰받은 주행거리 41만 킬로미터의 자동차를 10만 킬로미터로 변경하는 등 중고차 석 대의 주행거리를 줄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성능과 안전이 담보되지 못한 자동차가 운행되도록 해서 2차 사고를 초래할 위험성도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구시는 이달 말까지 농가에서 사용하다 남은 매소밀 등 고독성 농약을 일제 수거합니다. 대구시는 일제 수거 기간에 최근 4년간 매소밀 구입 농가와 매소밀 성분 농작물 검출 농가, 매소밀 주사용 작물 재배지 농가 등을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전량 수거할 예정입니다. 농가가 반납한 미개봉 농약은 지역 농협에서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줄 예정입니다. 화장품 연구개발 및 제조 전문 기업인 주식회사 튜링겐 코리아가 대구 혁신도시 의류 R&D 지구에 입주하기로 하고 오늘 대구시와 투자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튜링겐 코리아는 대구 연구개발 특구 의류 R&D 지구 6,600제곱미터터에 120억 원을 투자해 본사와 연구소, 제조 공장 등을 내년까지 만들 예정입니다. 튜링겐 코리아는 2000년 대구에서 우리 코스메틱으로 창업해 2004년에 현재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했고 청도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제13회 국제 그린에너지 엑스포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대구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이번 엑스포는 국내외 260개 기업이 참가해 750개 부스 규모로 개최되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석학과 전문가들의 연구 성과 발표를 통해 신산업 창출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특히 지난해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에너지 R&D 투자를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5년 내에 2배로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국내외 기업들의 신기술과 신제품이 대거 전시될 예정입니다. 또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모터쇼와 코트라 주관의 수출 상담회, 글로벌 태양광 학술회의 등 다양한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2016 대구지방 기능경기대회가 오늘 경복기계공고 등 5개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서울과 경기에 이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로 열리는 이번 기능경기대회는 11일까지 엿새 동안 열려 43개 직종 590명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룰 예정입니다. 입상자에게는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51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자격도 부여됩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2016 KEB 하나은행 FA컵 3라운드 경기에서 충주 험멜과 맞대결을 펼칩니다. 대구FC는 어제 축구회관에서 펼쳐진 FA컵 64강 대진 추첨에서 충주 험멜을 상대팀으로 뽑아 이달 27일 FA컵 3라운드 경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어지는 5월 1일 리그 경기에서도 충주와의 맞대결이 예정돼 있어 대구FC는 FA컵을 포함해서 모두 2연전을 치르게 됩니다. 2016 대구광역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가 오늘 오전 대구 시민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체육대회에는 대구시 각 구군 체육회에서 선발된 252개 팀, 60살 이상의 어르신 1,500여 명이 참가해 모두 10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룹니다. 대구시 체육회는 노인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독려하고 동호인들의 친선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체육대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날씨는 좀 화창해야 좋은데 다시 비 소식입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건 활동량이 많은 아침과 낮 시간에는 구름만 많이 끼겠고요. 늦은 밤부터 시간당 1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우산을 써도 옷이 좀 젖을 정도로 많이 내리겠고요. 내일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50mm 정도로 봄비치고 양도 제법 많겠습니다. 현재 구름 영상 보시면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고 남부지방은 구름이 잔뜩 껴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 22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경북 남서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3도에서 7도 분포를 보이며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2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봉화의 기온 0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0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무척 크겠고 안동의 낮 기온 21도 예상됩니다. 울진의 낮 기온 17도, 포항 19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오늘 밤 비가 내리면서 내일은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고요. 남은 한 주 동안은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